근데 지금 우리 지금 대단원 2단원이야? 대단원 2단원에 그지? 물질대사와 관련된 세포,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세포 소기관들, 뭐 세포 소기관들 소화, 호흡, 순환, 배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성 질환이 나와 있는 2단원을 마무리를 지을 거야, 수축으로.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다 불러드려 보면 5, 2, 5, 5, 5, 2, 5. 이번에는 몇 번이냐? 이번엔 4, 5, 5, 4. 4, 5, 5, 4. 2점짜리. 그 다음에 2번이 아니죠. 5번부터.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죠? 3, 4, 4, 3. 3, 4, 4, 4. 질문 있어요. 여기 2점짜리에서. 질문, 퀘스천. 물어봐요. 6번. 확 하고 갑시다. 6번. 자, 여기 6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6번. 다음은 이게 약간 기본 배경 지식,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가원합니다. 근육세포. 그럼 근육에 배경 정보가 좀 필요해요. 배경 정보. 어떤 배경 정보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간과 근육, 우리 사람의 간 근육에는 여분의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어. 간과 근육세포는.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었어. 근데 막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보다 섭취하는 양이 많으면 제일 먼저는 간 근육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 형태로 저장해놔. 포도당이 단당류거든. 근데 그 단당류를 막 연결시켜서 다당류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러면 자, 이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부터 우리가 필요할 때 얘를 단당류로 뽀개서 소화를 시켜서 이화를 시켜서 얘의 에너지를 언제든 외부에서 주인네가 막 먹어주지 않는다면 그 포도당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근육을 수축시킬 때 사용되는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야. 직접적인 에너지와. 왜냐면 근육의 구조가, 자, 근육세포들이 있어. 근육세포는 다핵성의 핵이야. 다핵성에 이제 핵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의 세포인데 핵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안에 이제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어 있죠. 걔네들은 다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져 있어. 액틴 필라멘트, 그죠? 두꺼운 건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두꺼운 건 이게 막 반복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있을 때 대칭으로,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네, 반복되어 있어. 여러 다핵성이. 그리고 이 마이오신 사이로 액틴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두 개의, 여기가 지금 Z선이죠? 그죠? 여기도 Z선이죠? 두 개가 서로 좌우대칭으로, 똑같이 일정하게 수축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미끄러져 들어가게끔 해줄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이 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ATP야. ATP를 ADP로 뽀개는, 그때 나온 에너지로부터 이 에너지로부터 근육을 수축시킨다고.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오신에 헤드가 있어. 이 두꺼운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잖아. 마이오신 필라멘트. 여기에 헤드가 있어서 그 헤드에 이 헤드들이 원래는 액틴 필라멘트, 이 검정색 액틴 필라멘트는 안 닿아 있어. 닿아 있지 않아. 그래서 붕 떠 있었던 상태들인데, 야, 너 근육 수축시켜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았었을 때 이 근육세포에 저장됐던 너도 ATP, ATP들이 막 붙어서 붙고 나서 이 헤드 자체가 ATP를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 마이오신 헤드 자체. 그러니까 ATP가 붙고 나서 이 붙자마자 바로 얘가 분해가 되는 그 에너지로부터 얘 액틴을 닿아서 얘를 이렇게 미끄러지게끔 수축을 시켜. 그리고 ADP로 떨어져 나가. 그리고 다시 ATP가 붙으면서 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래서 직접적 에너지원은 ATP여야 돼. 그러면 이 ATP가 언제든지 끊임없이 계속 마이오신 헤드에 계속 공급되어야 근수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저장됐던 ATP가 ADP로 다 바뀌어서 얘가 쌓여져만 있어버리면, 그러면 다시 근육 수축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어떤 형태야 돼? 얘를 다시 무기인산을 붙여서 다시 ATP로 다시 항상 생성을 해서 늘 공급을 시켜줘야 돼. 그럴 때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크레아틴이라는 화학 분자가 있어.
그 크레아틴이라는 화학 분자에 인산이 결합되는 거야. 근데 얘가 딱 떨어지면서 이 인산이 여기 ADP에 붙어. 그래서 얘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ATP를 공급해줘. 오케이? 네, 크레아틴으로 떨어지면서 크레아틴과 무기인산으로 떨어지면서 이 떨어져나온 무기인산이 그지? 다시 ADP에 붙어서 그래서 ATP를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줘. 이건 세컨드, 저장된 형태로 두 번째로 저장된 형태. 첫 번째로 저장된 ATP가 ADP로 분해된 에너지를 다 쓰면 그지? 얘를 다시 돌려서 얘를 또 생성을 해줘야지만 계속 얘를 끄집어 당기겠지.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 운동을 내가 10초만 띡 하는 건 아니잖아. 몇 초만 띡 하는 건 아니잖아. 계속 근육이 수축될 수 있게끔 에너지원이 공급돼야 되잖아. 이 ATP라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그러려면 계속 근육 세포에서도 뭐가 일어나야 돼? 유산소 호흡이 일어나야 돼. 오케이? 어차피 근육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 얘가 얘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어떤 한쪽 부분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를 한댔죠?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저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를 그치?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를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뭐로? ATP라는 다량의 ATP 분자로 합성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치?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물이 계속 공급이 될 거고 그죠? 얘는 노폐물로 빠져나갈 거고 얘는 계속 얘를 만들어줘야 돼. 포도당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산소가 원활하게 계속 공급되면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저걸 언제든지 꺼내다가 수축시키는데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한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ATP를 생성을 해주니까 근육 수축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유산소 호흡을 해야, 그지?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내 몸에 간이나 근육에 저장됐던 저 여분의 포도당들을 연소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간 근육에 저장됐던 여분의 포도당들 연소를 시켜주고 난 뒤여야지만 너가 러닝을 한 30분 뛰어야지만 그지? 공복에 30분 정도 뛰어야지만 이 에너지원을 먼저 꺼내서 탄수화물로 저장했다. 그 다음에 계속 산소가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지방세포에 저장됐던 지방 에너지원을 꺼내다가 이 근육을 수축시켜서 움직이게끔 하는데 또 연소가 돼서 지방이 제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얘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단거리 운동선수나 뭐 특정 굉장히 컴팩트하게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때 있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안 쓰던 근육을 썼어. 뭐 스킬 타러 간다거나 안 쓰는 막 장비를 들잖아. 그럼 다음날 막 여기만 오른쪽으로만 물건을 들었더니 여기만 막 뻐근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근육하면서 막 타다 보니까 내 뒤 종아리가 막 터질 것 같고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단거리 안에 내가 뭔가 근육을 쓰게 되면 얘가 원활하게 공급됐을 때 얘를 많이 만들지만 어느 일순간은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순간이 와. 근육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럴 경우 어떻게 해서든 소량의 에너지 ATP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지? 아주 짧은 시간에는 근육에 저장됐던 이미 저장됐던 ATP를 다 ADP로 꺼내다 썼어. 그래서 이 ADP를 다시 크레아틴 인산을 뽀개서 ATP로 만들어줘서 또 에너지를 썼어. 그래봤자 10초야. 1분 내외야. 근육 운동 유지시키는 거. 근데 우리가 1분만 근육 운동을 하지 않잖아. 안 하다가 등산을 한다 하더라도 스킬 탄다 하더라도 몇 분을 들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에 내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저 포도당을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더라도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뭘 만들어?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근육에서는 젖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줘. 젖산은 3탄수화물이야. 너가 6탄수화물이고 6,6,H12O6 6탄수화물이고 너는 3탄수화물이야.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두 개의 젖산으로 뽀개지면서 나도 소량의 에너지가 만들어져.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거야. 왜? 근육에 이미 저장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이걸 하면서 다량의 ATP를 만들어서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주내가 짧은 단기의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서 소량의 에너지를 만든 경우는 이 젖산이라도 만들어서 중간대사산물인 얘를 만들면서라도 얘를 뽀개면서라도 소량의 ATP를 만들어서 얘를 공급받아서 생활하는 거야.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물도 생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탄수화물이니까. 자, 그래서 그 과정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근육을 막 안 쓰다가 막 썼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천천히 저 젖산이 포도당으로 다시 환원되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나의 근육통은 사라져. 그 젖산이 생긴 것 때문에 근육세포에
젖산이 생긴 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게 근육 통증이거든요. 젖산도 만들어져서. 자, 그러면 보시면 첫 번째는 뭐야? 왜 사라졌어? 첫 번째 6번에 가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최종 분해된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물로 최종 분해되고, 그래서 기억은 물일 거고, 나는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면 포도당이 불완전 분해돼서 젖산이 생성된다 이 말이야. 무산소 호흡하는 거야. 근육세포에. 자, 그러면 기억은 물이다 맞고요. 가에서 ATP가 생성되는데 여기는 다량의 ATP. 그죠? 다량의 ATP. 근데 소량이지만 ATP가 만들어지기도 해. 무산소 호흡일 때. 나에서도 생겨. 소량의 ATP. 자, 그 다음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 그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근데 얘가 또 어떻게 근육에 수축하는데도 직접적으로 사용이 돼야 될 거니까. 얘라도 만들어서 근육이 수축될 수 있게끔 계속 공급을 시켜주는 거지. 왜냐면 포도당에 저장됐던, 그러니까 근육에 저장됐던 포도당 자체는 많이 존재하니까. 있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기억님 디귿 5번이에요. 5번. 자, 그래서 질문 받아줬고요. 2점짜리는 다 끝. 맞죠? 9번부터 12번도 괜찮죠? 그럼 3점짜리 한번 답을 불러드려 볼게요. 근육의 에너지 저장된 형태, 일단 무산소 호흡하는 형태, 개념 문제에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로 나오기도 해, 내신에. 잘 챙겨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이 있죠? 서술형 평가 있죠? 여기까지만 나오지 않죠? 논리서술 쓰라고 하면 가끔 어려워하니까 한번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페이지 몇 쪽이야 지금? 25쪽. 25쪽에 3점짜리 문제 1번부터 답한번 볼게요. 5. 그죠? 5. 그 다음 3번에 1, 5. 3번, 4번, 1번, 5번. 자, 그 다음 넘겨서 5, 3. 네. 질문 있어요, 여기? 3점짜리 중에? 5번. 5번? 네, 5번 한번 봅시다. 페이지 몇 쪽이에요? 27. 27쪽에 5번. 그래프 분석인데요. 자료 분석. 자, 외부 온도에 따른 어떤 동물의 외부 온도에 따른 동물 A와 B의 체온이고, 나는 외부 온도에 따른 A와 B의 물질 대사율이다. 그죠? 물질 대사하면 세포호흡을 생각해야 돼. 세포호흡을 하면 할수록 열 에너지 생겨 안 생겨? 생겨. 여러분이 추우면 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서 열을 많이 세포를 더 과하게 일어나게 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활동으로 진행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올라가는 B는 무슨 동물이야? 체온인데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올라가는 얘는 병원 동물. 그죠? 그죠? 근데 외부 온도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A는 정온동물이죠? 이거 보실 수 있어야죠. 넌 정온동물이에요. 우리는 정온동물이에요. 일정 체온이 37도, 39도 이 사이에 유지되니까 넌 정온동물이고, 외부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일정한 온도 유지해. 항상성 유지의 온도에 대한.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자, 외부 온도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지금 A와 B가 있는데, 외부 온도가 30도보다 더 낮은 온도 구간에,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있죠. 온도가 너무 높아. 3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더 이상 대사를 않다가 이렇게 되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 B는 어때요? 외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올라감에 따라서 B라고 하는 저 아이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B야. 넌 A야. 그지? 그러면 근데 B에 대한 데이터 값은 이 데이터 오른쪽 거 B에 대한 물질 대사율은 숫자가 1, 2, 3, 4, 5 정도의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왼쪽에 해당하는 A의 대사율은 이 왼쪽에 있죠? A 대사율의 정도는 똑같은 수치가 아니라 거의 10%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뭐요? 정온동물이다라고 했고,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온도가 내 일정 체온보다 훨씬 더 낮으면 훨씬 더 많은 물질 대사를 하겠죠. A의 물질 대사율, B의 물질 대사율이니까 온도가 낮을 때 낮은 온도, 외부 온도가 지금 현재 0도래.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막 물질 대사를 하는 거야. 얼마야? 물질 대사율이 40%야. 그죠? 근데 여기서 너가 지금 힘들어했던 보기가 아마도
구강원? 구강원일까? 디귿일까? 지금 디귿일까? 디귿 보기 판단해보자. 디귿. 자, 외부 온도가 30도일 때, 외부 온도가 30도일 때 단위 부피당 물질 대사에 대한, 그죠? 단위 부피당 물질 대사에 대한 열 발생량. 물질 대사를 많이 하면 열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죠? 30도일 때 A는 어느 정도의 물질 대사율을 가지고 있냐? 거의 여기 바닥이야. 수치가 보니까. 근데 바닥인데 어느 정도야? 10%야. 물질 대사율이 10%고 여기에 수렴해야 돼, A는. 근데 30도 정도일 때 B는 어때? B는 쭉 올라가서 또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B는 여기로 봐야 돼, 여기로 봐야 돼. 여기 오른쪽으로 봐야 돼. B의 물질 대사율이니까 B 값은 이런 그래프야. 그러니 B의 물질 대사율은 얼마야? 변온동물의 물질 대사율은 30도씨가 유지되는 그 구간에서 얼마야? 2.5야. 2하고 여기 그래프에서는 2다 2. 여러분 책에서는 2다 2. 그죠? 그죠? 내가 그래프를 여기를 2라고 할게요. 2, 3 이렇게. 여기가 뭐 1%.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B의 물질 대사율이니까 B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판단하실 거. 그죠? 두 개가 똑같지 않다. 왼쪽과 오른쪽과 판단하시면 디귿은 맞다 틀리다? 디귿은 맞다. 맞죠?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답은 5번입니다. 이런 수능형 문제가 나와요. 낚시, 그죠? 문의과정하는. 자, 그 다음 갑시다. 이제 이 단원을 두 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얘를 완벽하게 끝내게끔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원으로 갈게요. 2점짜리로 갑시다. 자, 일단 보면 네. 자, 몇 쪽이죠? 33쪽이죠? 33쪽 1번에 2, 5, 3, 3 2, 5, 3, 3 그 다음에 5번부터죠? 3, 5, 5, 3 3, 5, 5, 3 그 다음에 9번부터죠? 5, 1, 4, 3 5, 1, 4, 3 그죠? 3, 3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7번? 7번 풀리는데 4번? 4번 괜찮아? 1, 2, 3, 4 중에? 4번 플러스 4번 풀었어? 7번 풀기는 했는데 애매하지? 7번 해줄게. 7번. 자, 7번 봅시다 얘들아. 2점짜리 7번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수능형 문제에서 이제 점수를 퍼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간과 폐와 이자가 행해주는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있음과 없음을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특징들에 속하고 여기는 특징이 먼저 소화기에 속한대. 그죠? 소화기에 속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즉 글루카곤을 만든다 이거야. 만들어서 분비한다 이거야. 특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순환계와 연결된대. 순환계와. 순환계는 혈관계죠? 자, 그럼 봐봐. 간, 폐, 이자 순환계와 연결 안 된 거 있어요? 이자 간 간? 에이. 근데 야, 간도 간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영양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받아야지. 간도 모세혈관이 이를 딱 붙잡고 있어야 간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서 간동맥 거쳐 간정맥 거쳐가지고 간한테 양분을 줘야 돼. 영양소, 산소를. 폐도 마찬가지. 폐를 감싸고 있는 폐의 모세혈관이 있을 거고 이자도 이자를 감싸는 모세혈관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너가 애매까리 했었을 거야. 모두 다, 세 개 싹 다 자신의 얘네들 장기를 다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서 모세혈관도 순환계니까 있어서 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도 받아와야 돼. 순환계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순환계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힌트를 크게 준 거야. 여기가 지금 이 아래쪽에 여기 물음표고 여기 물음표잖아? 근데 니은이 뭐야? 얘가 있음이야. 왜? 세 개의 장기는 무조건 다 순환계와 싹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니은이 있음이니까 기억은 없음이겠지. 그치? 기억이 없음이야. 너는 없음이래. 그죠? 없음이래. 그치? 소화기에 속하지 않네. B는 소화기에 속하지 않는데 뭐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 없음이래. 글루카곤을 분비하지 않는데 그치? 글루카곤 분비하지 않고 나머지 물음표 나와 있는 상태들이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소화기에 속하지 글루카곤을 분비하지 않는데 그죠? 그럼 누구야? 일단 글루카곤은 어디서 만들어져? 이자에서 만들어지게 돼. 그죠?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간이고 이거 헷갈리면 이제 틀리겠지.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간인 거고 맞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뭐해? 만들어서. 근데 여긴 아니겠지. 그러니까 너는 이자가 아닐 거야. 그럼 누구야? 너가 간이야. 그지? 간이고. 그죠? 이렇게 소화계에 속하지 않는데 간은 소화계에 속해요. 소화계입니다. 이렇게 간은 소화계에 무조건 물음표이긴 하지만 이런 거 변형해서.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EBS 자료를 딱 쓰기 정말 좋아. 왜냐면 이제 한글판을 교사용으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럼 한글 텍스트를 그대로 EBS 자료를 받을 수 있어. EBS에서. 그러니까 한글 거를 받아다가 어디를 여기를 이제 PDF나 그리기로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기호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정성껏 내시죠. 그러니까 EBS를 많이 풀어봐야 돼. 수학입니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화기에 속하는데 없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걸로 단서를 찾아야죠. 순환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B는 있대요. 순환기와 연결되는 B는 있고 여기 지금 기억이 없음이잖아. 소화기에 속하지 않는 거. 너 소화기야. 너도 소화기거든. 그럼 소화기에 속하지 않는 거 누구야? 폐야. 넌 폐야. 너가 폐고, 그죠? 너가 글루카곤을 분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제 글루카곤 이자에서 만들어지니까 너가 이 이자. 너는 그러면 있음이겠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니디 보기 판단해보자. 기억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틀렸죠? 나 니은 A와 B에서 모두 물질에서 A, B, C 모두 다 물질에서 일어나겠지. 세포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얘네들 자기들 다 물질에서 일어나. 근데 A, B에서 물질은 일어난다. B, C도 일어난다. 그거야. 오케이? 선생님 세 개를 다 말 안 했는데 그래도 A와 B에서 물질에서 하지. 맞지? 국어. 오더 느낌 한다. 맞다. C는 인슐린의 표적기관. C는 인슐린의 표적기관이다. 인슐린의 표적기관인가요? 맞죠? 그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간에 가서 표적 정성 기능을 하니까요. 그래서 미디가 맞는 답은 5번이다. 됐죠? 자, 9번부터 12번 괜찮아요? 9번이요. 9번 갑시다. 9번. 이런, 그죠? 미지수 문제, 그죠? 보기 문제. 그리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폼이니까 기억 잘 하셔야 되고요. 9번 같은 것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아미노산이 세포업에 이용돼서 최종 분해 산물이 다음같이 생성되는 거다. 기관계 가부터 단까지의 특성이고 기억부터 리을은 O2, H2O 요소 암모니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다. 가부터 단은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중에 하나다. 아미노산 에너지원의 재료로 사용되겠지? 뿅 들어갔어. 기억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뿅 나온 게 니은. 근데 니은이 바뀌어서 디귿으로 된대. 여기 보실 수 있어야 돼. 세포에 사용됐을 거고. 사용되니까 최종 분해 산물 뭐가 만들어진대? CO2하고 리을이 만들어진대. CO2하고 리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억은 뭐야? 어떤 기체? O2 아미노산을 산소를 바탕으로 하여야지만 세포업을 할 거니까. 맞죠? 근데 아미노산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질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암모니아. 그리고 그 암모니아를 간에서 뭐로 바꿔서? 요소로 바꿔주겠지. 이제 니은틱을 찾았고요. 암모니아 요소로. 그러면 간은 무슨 계? 그치? 소화계죠? 나는 무슨 계? 자, 나는 배설계. 그죠? 배설계 방광이니까. 그다음 다는 나머지 거 뭐야? 너는 호흡계. 너 호흡계. 그럼 호흡계에 지금 A에 대한 특징 설명되어 있죠. 그럼 가봅시다. 기억니은 디귿 판단. 자, 가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갑니다. 가에서 소화계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된다. 소화계 여러 개죠. 그 중에 누구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 간은 소화계에 속해.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잖아. 맞아, 틀려. 맞지? 그치? 맞아, 소화계에 속한다. 맞다. 자, 디귿과 리을이 뭔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에서, 나는 뭔데? 배설계인데, 그치? 배설계인데, 배설계 디귿과 리을이, 디귿은 요소, 리을은 뭔데? 물, 그죠? H2O, 그죠? 물론 폐를 통해서도 날순으로 가, 수증기가. 근데 나가고 소변에 섞여서 나가죠, 맞죠? 그죠? 배설계에서 디귿, 리을 나갑니다. 디귿, 요소, 리을, 물 나갑니다. 자, 디귿 기억을 흡수하고 리을이 배출된다는 A에 속한다. 호흡계에서, 그죠? 기억을 흡수하고, 그죠? 호흡계 리을을 배출한다. 선생님, 기억을 흡수하고 CO2를 내보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죠? 원래 보통은 O2가 인해서 들어오고 인, 그죠? CO2가 아웃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 근데 이 기체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폐를 통한 날숨에서 수증기 나가잖아.
요즘은 이렇게로 함정을 파요. 페이크를. 예의해야 되지 않나? 아니야. 물도 수증기로 나가. 알숨에서.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입김으로 나가잖아. 입김으로. 나가서 기억이 디귿이 살아간다.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2점짜리는 다 괜찮죠? 11번 11번도 설명해 드릴까? 11번? 네. 2번 같은 게 답이 없어요. 뭐? 5번 같아요. 5번 같아? 답이 5번 같아? 너가 생각할 때 그럼 여기 좀 지우고 설명해 줄게. 11번. 누군가의 한숨. 자, 봅시다. 대사성 질환입니다. 혹시 대사성 질환 뭐뭐 기억하십니까? 통풍, 통풍 또 당뇨, 당뇨, 고지혈증, 고지혈증 고혈압,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냐 동맥경화, 뭐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지금 어떤 종류 중에 해당하는 병들이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그리고 P라고 하는 환자의 기억분리 작용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있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게 되면 자 건강한 사람은 식후야 포도당 용액을 섭취했어. 이제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용액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60분이 되기 전에 즉 1시간이 되기 전에 살짝 포도당량이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원래의 포도당과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호르몬이 나왔겠어? 건강한 사람은? 그지? 인슐린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이내에 올라갔다가 1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올라갔다가 이게 빠르게 원래 속도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시간 개념도 조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1시간 이내에 거의 원래 상태로 많이 되돌아가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죠? 그래도 거의 피크로 빨리 올라갔다가 원래로 되돌아가죠. 근데 이 환자는 어때요? 원래보다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기 전보다 지금 이때 포도당 용액을 섭취했잖아요. 이때보다 살짝 더 포도당 수치가 원래 혈중에서 높게 유지가 되다가 포도당 섭취하니까 이게 올라가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당뇨병 환자, 그죠? 당뇨병 환자 P. 그러니까 뭐가 인슐린 분비가 이상이 있겠죠.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당뇨병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간하다 설명에서 간은 무슨 증? 나는 무슨 증? 간은 무슨 증? 간은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다. 고지혈증. 이 지용성 입자, 콜레스테롤 같은 지용성 입자가 대사되지 못하고 혈관 사이사이에 많이 쌓였다라고 하면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것에 의한 효과로 고혈압도 같이 유발될 수 있어.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어. 고지혈증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건강검진을 하실 때마다 고지혈증이에요. 조금 지용성 입자가 많아도 엄마는 먹는 거를 그렇게 거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우도 대하철이 된다고 새우도 막 챙겨 드시고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드셨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은 혈압약 드셔야지만 조금 혈압이 잡혀. 어느 순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막 이러셨는데 일종의 협박이었지. 본인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데 고지혈증이었고 그 다음에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데 이게 당뇨겠죠? 그죠? 그리고 혈압이 정상보다 또 고혈압이죠?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기억 간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네. 심장혈압 그러니까 심혈관은 심장 그러니까 만약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이 이렇게 여러분 몸에 하나 있으니까 자신방, 무심방, 무심실, 자신방, 자심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겠잖아. 그리고 얘네들한테 양분을 제공해주는 관상동맥이 있어. 본질적으로 심장세포,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의 근육세포나 심장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양분을 받아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이 심장의 그 쉽게 말하면 큰 줄기야. 거기 동맥에 만약 동맥경화가 생겼다거나 거기에 혈압이 너무 높아. 그럼 얘가 혈관이 찢어졌다거나 하면 이 심장에 해당하는 근육세포의 양분 공급이 안 되겠지. 그러면 그 순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질환들 여러 가지 질환들을 심혈관계,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네, 맞습니다. 혈관계 질환의 원인. 그래서 건강할 때 진짜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우리 어머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어머님이 최근에 갑자기 막 이렇게 평범하게 누워 있는데도 계속 어지럽대. 이렇게 돌려도 어지럽고 막 빙빙 돌더래. 어머님이 약간 이석증 있으셨거든. 그래서 응급실 갔다 오셨어. 근데 이제 응급실 가기 전에 집에서 혈압을 쟀을 때 보통 우리 혈압이 높을 때 수축 혈압이 120,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80 이 정도 범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 40 정도 범주가 정상 범주거든. 이게 수치가 높더라도. 근데 여기가 막 140 이상을 올라갔다거나 그럼 진짜 혈압이 높은 거야. 최고치 혈압이. 근데 그때가 한 145쯤이었어. 혈압이 갑자기 불안정해져가지고 어머님이 최근에 짠 걸 많이 드시고 야채를 많이 안 드시고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셨거든요. 혈압약 먹으니까 좀 나아지셨고. 그래서 심혈관계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 니은 피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해 나와 같은 질환 생긴다. 맞죠 환자? 디귿 볼게요. 다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다. 자, 이게 틀린 거야. 뭐야? 혈액 속이 아니라 혈관벽에 혈액에 지나다니고 있는 형태로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것이 이제 대사가 돼서 콜레스테롤은 HDL이나 LDL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으로 바뀌어져서 어느 성분을 더 많이 갖고 있냐. 그리고 여기 혈관벽에 쌓이는 거야. 여기 쌓여져서 너가 좀 좁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 안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혈증에 걸리는 건 아니고, 그지? 고혈압 생기는 건 아니고 혈관벽에 쌓여 있어서 그런 거야.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얘를 먹었는데 걔를 에너지원으로 잘 대사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에너지원으로 소비돼서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많이 먹었다 한들 이거 고지혈증이 걸리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대사율이 내가 떨어지면서 불구하고 계속 섭취를 해주고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이런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3점짜리 문제 갈게요. 3점짜리까지 답 확인하면 끝이거든요. 3점은 계산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 3점짜리는. 계산을 수행을 해줘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고 실제 내신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하셔야 돼. 자, 그럼 3점짜리 갈게요. 1번부터 1, 2번. 1번에 페이지 몇 쪽이죠? 36쪽이죠? 36쪽에 1번에 3번, 4번. 1번에 3, 2번에 4. 3, 4. 자, 그 다음 페이지 5, 3. 그 다음 페이지 5번하고 6번. 5번 좀 물어봤을 것 같아. 5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 5번에 자 4번, 6번에 5번. 그다음 7번. 7번도 물어보고 싶을까? 5, 2. 됐어요? 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몇 번? 딱 하나만 물어봐라. 5번. 5번? 5번. 그냥 7번을 7번. 7번 계산 문제. 7번 8번은 계산해야 돼. 체중당 킬로칼로리로 해가지고 활동한 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고. 7번 봅시다. 다음 표는 기관계 각 부타의 특징을 설명해줬다. 자, 그건 기관계가 배설계, 소화계, 호계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표에 해당하는 걔네들의 특징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가가 뭐고, 나가 뭐고, 다가 뭐고, 그지? 가 누구야? 무슨 계야? 배설계. 그지?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니까 넌 배설계야. 그죠? 난 뭐겠어? X가 속한데 근데 X를 알아야 뭘 하겠지. 그지? 일단 패스. 다는 A래. 모르겠어. 일단 넘겨봐. 근데 오른쪽 보니까 자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 그림은 혈액이 기관 X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흐를 때 혈액의 단위 부피당 O2와 CO2 양이 변하다. 배설계, 소화계, 호계 중에 하나다. 일단 너가 배설계 하나를 찾았거든. 지금 보기는 배설계와 호흡계와 그 다음에 뭐야? 소화계 중에 하나는 알겠지. 그지? 그럼 소화계를 지나면서 이 혈류가 지나가는 이 방향에 따라 O2의 농도가 포화가 되고 CO2의 농도가 감소가 되고 이럴까? 소화계를 지나면서?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소화기를 지나면서 소화기 세포들한테 영양소 주고 노폐물 만약 받아왔다면, 근데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아왔다면 이게 조직세포고 소화기 속에 조직세포야. 그지?
그러면 O2를 처음에 많이 받았다. 근데 O2를 계속 세포의 재료로 쓰니까 CO2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죠? O2는 계속 감소돼야 되겠지. 막 받자마자 바로 세포의 재료로 쓸 거니까. 그러면 세포의 재료로 O2가 계속 사용돼 버리니까 많이 저장되는 형태처럼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 얘는 누구야? 폐포를 지나가면서 뭐가? CO2가 이제 모세혈관 따라 지나가면서, 그죠? 폐 속에 있던 산소가 많이 확산해서 안으로 들어올 거고, 그지? 확산해서 인해서 들어올 거고, CO2는 바깥으로 나갈 거고, 아웃에서 나갈 거고, 그지? CO2는 줄어들고 O2는 많아지는 얘는 X는 누가야? 폐야, 폐가 속한 거야. 그러니까 넌 뭐야? 호흡계야, 호흡계. 그지? 그럼 넌 호흡계면 나머지는 너가 소화계겠네. 그지?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 그러면 기니디가 보기가 판단이 쉬워. 기억 맞을까? 가에서 생성된 물질 중에 나를 통해 폐라고 하는 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진 여러 배설물 중에 폐를 통해 나가는 거 있죠?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죠? 또 뭐도 있어요? 아모니아. 아모니아란다. 폐를 통해 나가는 거는 물. 날숨을 통해 나가는 물. 그죠? 네, 그래서 뭐도 있고요. 물도 있고 날숨. 또 뭐도 있어. 이산화탄소도 있잖아. 그지? 폐를 통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맞다. 맞다. 자, 니은. 나에서 O2가 이용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나에서 산소가 이용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폐. 자, 그럼 선생님, 폐의 등. 그지? 뭐 소화계에 어디에 해당하는 뭐 간이든 이자든 순환계, 배설계에 속하는 어디 콩팥이든 모두 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조직세포 안에서는 다 물질 전달을 할 거니까 동화든 이화작용 할 거니까 다 하지. 그치? 모든 여러분의 세포는 다 세포를 한다고. 세포를 한다면 동화든 이화작용이든 다 할 거니까 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동화작용하는 기관에 속한다는 A에 속한다. 소화계 중에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거 어디든 어떤 세포든 그죠? 양분을 합성한다거나 그죠? 그 양분을 분해해서 이화작용한다거나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이 말은 즉슨 뭐야? 물질대사를 한다. 물질대사를 하는 장기에 속하냐? 라고 물어본 거지. 또는 여러분이 뭘 떠올리셔도 돼? 간을 떠올리셔도 돼. 그치?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데 그 간에서 뭐 글리코젠을 글루카곤의 역할로 글리코젠이 분해되기도 하지만 그치? 또는 인슐린의 역할로 글리코젠이 저장되기도 하잖아. 다당과 합성되기도 하니까 동화작용을 한다. 맞다. 기니디가 다 맞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수업시간 이거 할라 했었어요. 요 숙제 드릴게요. 시험범위다 생각하시고 25년도 거 수특이에요. 올해 거 아니고 작년도 거 수특 똑같이 2단원. 저한테 이제 흥분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셨어. 근데 이제 흥분전도는 뭐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본 개념 단원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세팅하는 것으로도 고의 내신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면 쉽게 끝나. 근데 그 정도의 고의 내신 수준으로만 중간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야. 조금 보다 복잡한 계산과 산수 문제와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레벨 8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풀어내려면 3에서 4, 5에서 6으로 가까이 가는 생각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수기미 같은 수능 기출의 미래와 같은 시험 문제,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또는 뭐 자이스토리아 같은 모의고사 문제집은 거의 전반부의 고3은 준 킬러 문항들 거의 난이도 3점짜리 문제, 과탐은 2.3점짜리 문제로만 되어 있거든. 2점은 그냥 여러분이 지금 수능 그 뭐 1단원부터 3단원 푸는 2점짜리 평이한 문제고 3단원이 이제 뭐 지문이 좀 많은 문제인데 흥분전도도 뭔가 데이터가 많고 추론하고 추측해야 되는 가정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3점짜리 문항을 좀 여러분이 풀어내시려면 이런 기초 개념들이 좀 필요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위주로 먼저 좀 풀이를 같이 해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걸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가지고 본 거고요. 여러분 그 흥분 전도의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 원래의 기준값, 디폴트 값이 있어. 그게 오프된 상태지. 그지? 오프된 상태가 있어. 그걸 우린 분극 상태라고 표현해. 그 분극된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신경세포 막을 기준으로 해서 인지질이 중축 막이 이렇게 있으면 다양한 막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 그래서 뭐 이 막단백질 중에 칼륨 통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도 있고, 그죠? 또는 나트륨 통로라는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통로도 있고, 그죠? 통로라고 하는 아이는 그 특정 입자만 이동시킬 수 있는 게이트야.
그러니까 칼륨 통로는 칼륨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나트륨 통로는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이트 구조로는 되어 있어. 필요할 때. 오케이? 근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트륨이 이동은 못해. 오케이? 그런 통로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그냥 확산,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촉진 확산과 같은 그 원리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냥 퍼져 들어오는 거야. 그 특정 입자가 전용문으로. 그죠? 근데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이 박혀있는 ATP를 공급받아야지만 ATP가 ADP로 분해될 때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특정 위치로 특정 이온을 이동시키는 막 펌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죠. 그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세 분자의 나트륨을 내보내고 두 분자의 칼륨을 들여보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름의 막단백질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해주는 역할에 의해서 첫 번째 기준 디폴트 값은 오프된 상태야. 오프된 상태는 막의 바깥이 있고 막의 안쪽이 있으면 바깥을 기준으로 안이 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죠. 바깥보다 안쪽이 더 많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는데 그때의 전위가 마이너스 70mV예요. 바깥보다 안쪽이 마이너스 70. 그 마이너스 70mV를 띠는 이유가 세포 내부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내부 단백질이 많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작동을 해주니까 세 분자의 나트륨을 바깥으로 버려주고 두 분자의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주로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이 존재하고, 그죠? 나트륨이 있긴 있어. 적게 있어. 세포망 안에는. 그죠? 근데 주로 칼륨이 세포망 안쪽에 많이 존재하고 바깥쪽에 칼륨이 적게 존재하는 형태로 있더라 라고 하는 이온의 배치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죠? 칼륨 이온 적게 존재하더라. 오케이? 네, 칼륨이 적게 존재하더라. 적게 존재하더라. 이 칼륨만 비교하고 나트륨만 비교했을 때. 됐죠? 자, 그러다가 역치사의 자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치사의 자극을 받았어요. 역치상을 자극을 받게 되면 뭐가 열리면서? 자, 온이 되겠죠. 오프됐던 아이가 온으로 바뀌자. 그걸 우린 분극이 깨졌다라고 하여 탈분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네, 탈분극되어서 평상시에는 굳건하게 닫혀있었던 나트륨 통로가 열어져 껴지면서 바깥에 많이 있던 나트륨이 스스스슥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이 내부의 전위가 플러스 30mV까지 전위가 증가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자, 흥분이 소요되는 시간, 이 그래프 기억하셔야 돼요. 흥분 소요시간 그래프. 흥분이 소요되는 시간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렇게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역시 여기 마이너스 70mV가 깨지면서 전위가 증가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약간 이렇게 증가하죠.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제 뭐 1ms 초당으로, 그러니까 세컨드가 초인데 초보다 훨씬 더 작으다니 미리세크로 많이 나타내고요. 이게 고정값은 아니에요. 문제마다 그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형태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는 분극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역치상의 자극이 와서 나트륨이 많이 유입돼 버리니까 이 순간에 내부의 전위가 플러스 30까지 증가하더라.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탈분극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탈분극. 그죠? 예. 근데 이 오프됐던 상태가 온으로 바뀌어서 역치상의 시그널이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만약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지? 그러면 이 온됐던 위치가 빨리 오프로 바뀌어야지만 또다시 온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자극을 또 보낼 수 있잖아. 그지? 불 꺼져 있는 상태가 디폴트야. 불이 켜져 있으면 지금 현재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저기 학원 운영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저기 불 꺼져 있는 건 지금 수업을 안구나, 수업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기준된 상태에서 그 상태가 달라지면 너 지금 역치상의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걸 전달시켜와 라고 하는 형태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정보를 흘려보냈다라고 하면 이 들어왔던 나트륨이 야,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라 라고서 양방향으로 흥분은 전도되죠.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 중요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 최초로 역치상의 자극이 나트륨이 들어와서 최초로 탈분됐던 위치의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굳건히 닫혀있던 클로스 되어 있던 나트륨 이온을 나트륨 통로를 활성화시켜서 야, 너도 들어와라, 너도 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그리고 최초로 탈분했던 이 위치는 빨리 자신이 원래 불 꺼져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줘야 돼. 오케이? 그러려면 본질적으로 이 나트륨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탈분이 생겼으니까 야, 꺼져 나트륨 이렇게 해서 나트륨을 퍼내주면 원래 그 분극으로 되돌아가겠는데 나트륨 통로의 구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인데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트륨이 못 퍼나가. 그래서 양윤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성이 훨씬 더 좋은 무가 튕겨나가면서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이 빠른 속도로 튕겨나가면서 여기 있던 양전하에 해당하는 칼륨들이 막 와다다다다다다다 나가니까 이 내부의 전이가 원래와 똑같은 마이너스로 극복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이제 재분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칼륨이 유출된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원래의 마이너스 70mV보다 전이가 더 마이너스로 많이 빠진 마이너스 80mV 과분국 구간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과분국 구간인 마이너스 80mV는 뭐야? 재분국의 일종의 한 구간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80mV가 딱 지점이 한 군데, 플러스 30도 딱 지점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뭔가 누가 훨씬 더 전도가 더 빠르니 느리니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때 그때 그 확인하는 지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적인 개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칼륨을 유출시킨과 동시에 뭘 같이 해줘야 돼? 칼륨 유출만 빠르게 해줬다고 해서 원래 분구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지. 칼륨을 막 유출시켜줬으면 동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도 계속 작동을 해줘야지.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한 번 역치상의 자극이 와서 걔를 내보냈어. 한 번 역치상의 자극이 와서 걔를 내보내고 났어. 오케이? 그러면 이온의 배치가 칼륨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나트륨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여버리고 칼륨은 바깥쪽으로 나가버린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그널을 하는 게 뭐야? 나트륨이 막 유입됨에 의해서 역치상의 자극이 온 거고, 그것에 의해서 야 불 켜졌어 빨리 자극 보내, 이러는 형태로 정보를 전도를 시키는데, 이제 한 번 재분국을 시켰다라고 할 때 나트륨이 여전히 안쪽에 많이 쌓여있고, 그지? 칼륨을 유출시켜서 내부의 전이를 극복을 했다면 칼륨이 여전히 밖에서 버리고 안쪽에 나트륨이 쌓여져 있는 상태가 버리니까 또 다른 다음 자극을 못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 칼륨 유출을 해줬다면 동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늘 작동을 해줘서, 그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늘 작동을 해주어서 최대한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늘 공급받아, ATP가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ATP 공급을 늘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야. 공급을 받아서 세 분자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빼주고 두 분자는 안으로 쌓여지게끔 한 번 돌 때마다 이게 막교환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거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분국과 탈분국과 재분국의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통분 소요시간 그래프.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할 건 뭐다? 저거를 확장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런 거야. 자극을 여기서 줬어. 자극을 여기다 줬어. 자극을 준 곳. 아, 근데 이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D1, 뭐 D2, D3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지? 그지? 예를 들어서 자극을 준 곳이 여기인지 찾아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줘요. 여기 내부 전이를 주고. 오케이? 어떤 내부 전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70, 뭐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뭐냐 마이너스 80 이럴 때 X에다 자극을 최초로 준 구간이 Y에다 자극을 준 구간이라고 찾아라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오케이? 자극을 X에다 줬는지 Y에다 줬는지 안 알려주고 너네가 찾아. 근데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동일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P라고 하는 동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른 위치를,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서로 다른 위치에 이 서로 다른 지점을 동시에 잘라가지고 내부 막선을 봤을 때 X에다 줬을까 Y에다 줬을까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첫 번째 문제. 또는 자극은 어디다 줬어요? 라고 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자, A라는 뉴런 있고 B라는 뉴런 있어. 둘 다 준점이 똑같아. 오케이? 자극을 준 곳이 똑같은데 얘는 2cm/ms의 뉴런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3cm/ms의 훨씬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더 빠른 아이야. 근데 거리는 똑같아. 거리는 똑같을 때 얘가 마이너스 70이라면 이 위치는 내부 전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예측하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이 레벨 3에서부터, 방금은 레벨 1, 2 정도는 끝난 거야.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다면 레벨 1, 2에서 레벨 3부터 레벨 8까지를 준비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봐야 되다 보니까 야금야금 준비를 시킬 거고, 이 나눠줬던 방금 저 프린트 안 잊어먹고 다음 시간에 잘 갖고 오셔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자, 첫 번째 나눠줬던 프린트 뭐야? 25년도 거 수능 뚜껑 2단원 문제 풀어오는 거. 그죠?
그 생원 문풀 그 단톡방에 다시 그 쪽수 남길 거야 숙제.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이거는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 방금 줬던 이 흥분점도 있죠? 그죠?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잊어먹지 말고 갖고 오시고요.